지금 현재 노이바이 공항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일정이 약 2시간 정도 앞당겨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8시 5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돼 있었지만은 지금 관련 일정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도착해 있고 아마 공항에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로 출국 수속을 밟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네요. 베트남에 도착할 때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따로 왔었잖아요. 볼턴 보좌관도 따로 왔죠. 네,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하루 정도 먼저 하노이에 도착을 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도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이 되고 같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같은 전용기를 타고 갈지 아니면 또 각각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지는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도 잠깐 지나간 모습을 제가 봤고요. 네,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죠. 기자들 또 이제 백악관 관료들 지금 이제 에어포스 1 대부분 에어포스 1에 타겠네요. 2에 나눠서 지금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 시각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JW 메리아트 호텔을 나오는 장면을 봤고 지금 이제 도착해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섰다는 속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요. 네. 약 2시간이 됐네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 정치보도를 시작한 지 또 30분이 흘렀으니까 2시간 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이제 앞으로 베트남에서 또 친교 일정을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3월 2일까지는 3월 2일까지 방문 일정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요. 그 일정을 어떻게 할지 취소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도 3월 2일까지는 있는다라고 지금 뭐 회담 결렬 전까지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올라서네요. 예, 비행기에 예. 탑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맞죠? 네, 예, 뒷모습이. 예. 네네. 뭐 네. 회담 결렬이 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처음 도착해서는 실무진과 사전 회의를 하는 거를 그 북한 매체가 다음날에 곧바로 봤잖아요. 보도를 하지 제가 않았습니까? 사진으로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종의 대책 회의처럼 했었는데 아마 그 실무진과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가령 이번 북미 회담 2차 정상회담에서 지금 유의미한- 비건 대표의 모습도 네. 볼 수 있네요. 네. 네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기에 앞서서 베트남 쪽 인사들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아마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일일이 악수하면서 이제 뭐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요. 뭐 베트남 당국에 약간 양해도 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네. 이 회담 장소를 제공해준 베트남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비용을 베트남 쪽에서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일단 이게 회담이 잘 됐으면 베트남도 정말 되게 뭐랄까요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네. 이 결과적으로 회담이 결렬이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베트남 당국에 약간 좀 유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네,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다가 다시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꽃을 받으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뭐 아무리 받아도 보통 이제 어. 뭐 본인의 수행하는 인원에게 줬을 텐데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받은 걸로 칩시다. 뭐 아마 약간 그런 트럼프 대통령도 분위기였는데. 뭐 이 결과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트럼프 당황하고 대통령이 지금 있는 것 그 같은데요. 에어포스 1에 이제 탑승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마 손을 흔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손을 사실 흔들어서 이번 이제 마지막 회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제발 네. 잠깐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어포스 안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아까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탑승을 했기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탑승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탑승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에어포스 1이 잠시 후에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올 때는 이제 하노이에 올 때는 대서양 항로로 왔는데 갈 때는 뭐 태평양 항로로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에어포스 1이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곧 출발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 반장 뭐 얘기하다 아니요, 말았죠.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이 아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비용을 다 충당을 했을 거고 뭐 숙소, 뭐 호텔 등 다 제공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 주석 뭐 그리고 총리와 함께 뭐 이제 면담을 가지기도 했었잖아요. 공식 그렇죠. 환영 행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에 약 23조 원어치의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미국의 보잉 항공사, 이 뭐 항공기 등을 수출하는 등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엄청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뭐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상대로 뭐 엄청난 그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좀 등 미안할 수도 일종의 있겠는데요. 성과를 낸 셈인데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조금 어. 아쉬운 대목일 수 있을 글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오늘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베트남 정부에 특별히 감사하다 이런 또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에 탑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에 이제 베트남 쪽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이제 꽃도 받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한 3, 4분 전에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에어포스 원에 탑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요. 현재 상황이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기자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 반장이 제재 완화, 북한은 이제 모든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없었다라는 이제 트럼프의 설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여기서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갔는데 네. 호 반장, 허 반장이 얘기다 말았나요? 예,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렬이 됐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추측건데 이미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영변 외에 추가 핵 미사일 시설을 폐기를 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비핵화 로드맵까지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연장선에 있었을 텐데, 북한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뭐 국제사회의, 그러니까 2017년 이전의 상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되돌리는 것까지 아마 그 부분까지 강하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미국 매체 복스가 보도를 했던 잠정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합의안에 대해 양 정상이 이 본인의 입장을 물러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협상이 깨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제 허 반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아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영변 시설 외에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북한 내에. 그런 표현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썼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북한은 미국이 그런 시설을 알고 있는 걸 몰랐을 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뭐 요구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북한은 우리가 북한 핵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놀라는 눈치였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해당 부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가로 더 설명을 내놨는데요.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시설이 있었는데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등 무기 체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우리가 바란 만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밝힌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영변 넘어 비욘드 영변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영변 너머로 뻗어나간 시설들은 이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그리고 이 우라늄 용축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미국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앞서 밝힌 바 있었는데요. 특히 이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건 대표가 말한 비욘드 영변이라는 게 사실상 비핵화 대상이 영변을 제외한 다른 곳에 더 많이 있다라는 걸 그렇죠. 사실상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하고 다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들이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외신이 공개했던 게 강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2010년부터 좀 예의주시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크기는 영변의 약 2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영변 외에도 북한의 핵 연구소 그리고 실험 시설, 대규모 우라늄 광산 등이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자면 북한이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를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속에서 눈치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전문가를 모셔서 조금 더 전문적인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뭐 이런 설명은 있었지만요. 확대 회담장을 나설 때 분위기. 그러니까 뭐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뭐 이렇게 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확대 회담장을 나설 때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좀 했죠. 네, 아무래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회담장을 박차거나 뭐 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가운데 회담을 마무리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빌리자면 외교적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끝났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뭐 회담장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합의 하에서 외교적으로 합의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임 대통령 하에서 진행되어야 했지만 이 8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좀 대통령을 얘기하네요. 겨냥하는 듯한 네. 발언을 하면서 자신은 오바마보다는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의 카운터파트죠. 김영철 이 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한두 달 전보다는 더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진전이 이루어진 건 맞다. 하지만 합의를 못했고 이 지금 결과물을 토대로 계속해서 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좀 처음엔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합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인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I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중동 문제 쪽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뭔가 중요한 그 성과물을 뭐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좀 이뤄냈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론을 의식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자,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성급하게 회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연히 일지 않겠어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설명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물러설 준비가 있어야 한다. 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물러설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함부로 합의를 했더라면 그게 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빨리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비핵화 관련한 여러 가지 옵션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한 얘기를 간단히는 했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논의했다고 설명한 거죠? 예, 뭐 완전하고 비가역. 잠깐만요, 허반장 미안한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1이 지금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이륙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JW 메리아트 호텔을 출발해서 노이바이 국제공항까지 한 2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탑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관리들하고 일일이 인사를 하고 또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다가 건네주는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면서 탑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흔들고 탔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1이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활주로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5분 내에 뭐 저 공항에 지금 뭐 다른 비행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뭐 교통통제 뭐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로 그냥 출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숙소에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뭘로 보고 있을까요? CNN? 그건 뭐 중요한 JTBC? 예. 네.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건 알 수 네. 없는데 아무튼 유튜브로면은 JTBC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뭐 유튜브를 그렇게 봤으면 보고 있을 텐데 참 뭐 되게 만감이 교차하겠네요. 이게 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에게도. 그렇죠. 예. 오늘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에어포스 1이 한 번 편도로 이렇게 하노이까지 왔을 때 들어간 비용이 뭐 32억, 33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거의 뭐 70억 원 가까운 돈이 어차피 미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 비행기 운항 비용으로만 들었던 그러네요. 건데 네. 뭐 여러모로 뭐 미국도 아쉬운 게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포스원 설명 잠깐 드리면은 네네. 뭐 방금 고 반장이 얘기했지만 시간당 운용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한 시간에? 시간당.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오는 거에만 한 70몇 억을 허공에 뿌리고 온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잘 모르는데 저 비행기 안에서 통화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아, 그럼요. 아, 이거 뭐, 대통- 최 반장 너무 무식하다. 아니, 이거는. 진짜. 예. 아니 위성으로 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당연히 대한민국의 공군 이루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아주 뭐 타는 비행기만 청산유소였는데 저 생각을 그걸 해서, 몰라요. 네. 아, 국장 그렇다고 너무 무식하다. 아, 그래요? 아니, 좀 제가 과했습니다. 표현이 좀 사실이긴 과했어요. 하지만, 예. 네, 아무튼. 그만큼 최 반장을 아낀다는 얘기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고 반장.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됐어요.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요구 수준을 북한이 맞추지 못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향후 회담 일정,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네, 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수 없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열릴 수도 있고 회담이 곧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거듭 밝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추가 설명을 이 부분에서 또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오히려 이번 회담이 어떤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잘 알게 됐다. 계속 협상하고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할 거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전에 뭐 자세히 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제재를 풀 계획이 없다. 지금 이제 제재에 대한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가 있었으니까요. 제재를 풀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또 동시에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내 취재진이 질문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뭐 일단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에 대한 뭐 보복 조치 뭐 이런 차원에서 제재를 더 강화할 의향은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의 제재도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도 상당히 강하다. 더 강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는 내게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 그 다시 할 거냐? 재개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허 반장.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를 꺼냈다면서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 문제를 꺼내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군사훈련 얘기를 했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렇게 워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얘기를 불쑥 꺼내서 이게 논란이 되긴 했는데 오늘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이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이 값비싼 군사훈련을 꽤 오래전에 포기를 했다. 이 많은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와야 하고 이 엄청난 양의 폭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측에서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한국을 비롯한 이렇게 미국과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그들은 부국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부장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북한에 이제 이렇게 억류됐다가 사망했던 그 대학생 원비어 씨 문제에 대한 얘기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난 그 문제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나는 그 김 위원장의 그 말을 신뢰한다. 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서 나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는 알게 됐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이번 회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워낙 큰 국가고 감옥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잠깐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1이 노이바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네. 지금 이륙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5분쯤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약 2시간 이상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포스 1이 허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확대 오찬, 이제 업무 오찬이 이제 취소된 다음에 곧바로 2시간 일정을 앞당겨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해서 조금 전에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륙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이제 에어포스 원이 올라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네요. 오늘 유난히 더